결혼식 전날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그날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싸늘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얼굴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죠.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결혼일까?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야, 내일 드디어 시집 간다. 떨리지? 응, 떨리긴 하지.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 사람은? 그 사람, 민재 오빠.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은 우리 인생의 첫날이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연락이 없었죠. 처음엔 바쁘겠지, 피곤하겠지 하며 넘겼어요. 신랑 측에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고, 웨딩 플래너도 신랑이 일정 확인 중이래요라며 웃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 드레스샵에서 나오는 길에 오빠의 회사 후배라는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 혹시 민재 형이랑 연락되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준비 중일 텐데요. 그 후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제까진 회사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출근 안 하셨거든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장난 같았어요. 결혼식 하루 전인데 신랑이 사라졌다고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은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배터리 나갔겠지. 혹시 깜빡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수십 번 전화를 걸었죠. 오빠, 내일 결혼식이야. 왜 이렇게 조용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햇살이 환하게 비추는데 제 마음은 자꾸만 어두워졌죠. 길가를 걷던 신부 드레스 광고 속 여자처럼 저도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알 수 없는 불안이 숨어 있었죠. 그날 밤, 결혼식 전날 밤은 너무도 길고 조용했고 그리고 섬뜩하게 평화로웠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침묵이 모든 파국의 시작이라는 걸. 결혼식 날 아침 하얀 면사포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엄마는 제 머리를 만지며 우리 딸 이제 시집 가네 하고 웃었죠. 그 웃음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던 게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오전 11시 웨딩홀 대기실은 꽃냄새로 가득했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친구들은 사진을 찍으며 떠들었죠. 야, 신부 미쳤다. 진짜 예쁘다. 고마워. 신랑이 보면 놀라겠지? 그 순간에도 저는 그 사람이 지금쯤 예복을 입고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신랑은 오지 않았어요. 웨딩 플래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신랑 측 가족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쪽에서도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신부님 혹시 신랑님 연락 되시나요? 아직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었는데요. 대기실 안은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고 어떤 사람은 뭔가 사정이 있겠지 하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시계는 이미 결혼식 시작 시간을 훌쩍 넘겼고 무대 위에서 사회자는 잠시만 기다려달라며 상황을 수습했죠.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고 신랑 측 친구 한 명이 급히 들어왔어요. 그 얼굴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미안해요. 민재가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요. 호텔에서도 집에서도 안 나왔대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카메라를 내렸어요. 그리고 엄마의 눈물이 제 드레스에 떨어졌죠. 설마 사고라도? 아니면 혹시 장난? 그 모든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오빠의 번호는 꺼져 있었어요. 오빠 지금이라도 와줘요. 제발.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결국 식은 취소됐어요. 하객들은 조용히 자리를 떴고
꽃장식과 샴페인 잔만이 텅 빈 예식장을 지키고 있었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 앉아있던 저는 거울 속에서 웃고 있던 여자가 낯설었어요. 결혼식 날 신랑이 오지 않은 여자.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그날 밤 휴대폰을 붙잡고 울다 잠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도망쳤다는 걸.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나만 몰랐던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는 다른 사람에게 가 있었단 걸. 결혼식이 취소된 지 이틀째. 거실에는 아직도 웨딩드레스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는 그걸 치우지 못했죠. 혹시 오해였던 건 아닐까? 그런 희미한 기대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빠는 끝내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도 문자도 그 어떤 말도요. 그래도 한 번쯤은 연락 오겠지. 남자들도 혼전 스트레스라는 게 있으니까. 엄마, 그 사람 안 와요. 그 말을 내뱉고 나서야 비로소 제 현실이 실감났어요. 사람들은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날 봤지만 그 눈빛 속엔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하는 의심도 섞여 있었죠. 친구들 중 몇몇은 연락이 끊겼어요. 결혼식 사진을 올리려던 단톡방은 조용해졌고 회사 동료들도 제 앞에서 웅성거리다 멈췄죠. 신랑이 전날 도망갔다던데 진짜야? 그 여자도 문제 있었겠지. 요즘 세상에 이유 없이 도망가겠어? 그 말이 들렸어요. 못 들은 척했지만 속에서는 뭔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났죠. 밤이 되면 휴대폰을 붙잡고 통화 기록을 훑었어요. 민재 오빠, 민재. 이름이 3개나 저장돼 있던 사람. 그렇게 애타게 찾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제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그랬어요? 시간이 갈수록 분노가 차올랐어요. 도망친 그 사람보다 그를 그렇게 만든 이유를 알고 싶은 욕망이 더 컸죠. 그러던 어느 날 SNS에서 본 낯익은 사진 한 장이 제 눈을 멈추게 했어요. 바다 근처에서 웃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 그리고 그의 옆에 기대고 있는 여자. 그 여자는 민재 오빠의 전 여자친구였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걸. 그래요. 선택했네요, 결국.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머릿속이 아주 차분해졌죠. 이제 울지 않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이유를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버림받은 신부가 아니었다. 나는 진실을 찾는 여자였다. 그날 밤 SNS에 떠도는 사진을 본 뒤로 하루하루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민재 오빠는 사라졌고 그의 옆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사진이 올라온 시각은 결혼식 전날 오후 3시. 그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지금 미용실이야라고 보낸 시간과 같았거든요. 거짓말이었네. 그 순간 뭔가 단단한 게 머릿속에 딱 하고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이미 도망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떠난 거였어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준비를 도와줬던 플래너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 그분 전날에 신랑 쪽에서 전화 왔었어요. 결혼식 취소하겠다고. 전날에요? 저한텐 아무 말도 없이요? 내 신랑 어머니가 직접 오셔서 위약금 처리 다 하고 가셨어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신랑도 그의 어머니도 저만 빼놓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식 취소 문자 한 통 없이 그들은 제 이름으로 예약된 예식장을 정리했어요. 마치 저라는 사람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듯이요. 그날 밤 저는 민재 오빠의 전 여자친구 계정을 샅샅이 뒤졌어요. 비공개였지만 공통 친구가 올린 사진 속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바닷가 카페, 같은 날 같은 위치에서 찍힌 2장의 사진. 그의 시계,
그녀의 귀걸이, 그리고 둘 다 왼손에 낀 같은 반지. 결혼식 전날 그 사람은 나 대신 그녀를 만나고 있었네. 분노가 아니라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눈앞이 또렷해졌고 머릿속은 차갑게 식었어요. 그때 알았죠. 진짜 복수는 소리 지르거나 울부짖는 게 아니란 걸요. 침묵 속에서 하나씩 증거를 모으고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말을 무너뜨리는 것. 그게 진짜 되갚음이라는 걸요. 민재 씨, 당신이 버린 건 사랑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 돌려받을게요. 어떤 식으로든.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그와 그녀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어요. 은행 기록, 통화 내역, 그리고 신혼집 계약 정보까지. 결혼식은 취소됐지만 내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됐다. 며칠 동안 민재의 흔적을 쫓았어요. 그의 계좌, 통화 기록, 신혼집 계약서, 그리고 회사 출입 기록까지. 그런데 이상했어요. 결혼식 전날 사라진 남자가 그 다음 날엔 아무 일 없다는 듯 회사에 출근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출근했다고? 결혼식 전날 밤 도망쳤다던 그 남자가 다음 날 오전 9시에 사무실에 있었다니. 이건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사라짐이었죠. 그날 저녁 그의 회사 앞 카페에서 우연히 익숙한 사람을 봤어요.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 옆엔 나도 알고 있던 인물, 그의 전 여자친구, 연주. 둘은 서로를 아는 사이였어요. 단순한 과거의 연결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한 분위기였죠. 둘이 언제부터? 그날 이후 나는 연주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운영하는 쇼핑몰, 거래처, 그리고 사업자 등록 번호까지 모두 찾아봤죠.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의 보증인 이름이 민재의 어머니로 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민재는 도망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나를 속였던 거였어요. 처음부터 결혼도 사랑도 다 거짓이었네. 결혼을 가장한 계약, 사랑을 이용한 거래. 그들은 나의 이름으로 신혼집 계약을 하고 그 돈으로 연주의 사업을 돌리고 있었어요. 내 통장, 내 신용, 내 이름. 그 모든 게 그들의 자금줄이었죠. 좋아. 그렇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갚아야겠지. 그날 밤 나는 결혼 서류에 남은 인감, 계좌이체 내역, 메일 대화 기록을 모두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한 폴더에 담아 웨딩 마지막 선물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이제 그들의 세상에서 나를 지운다. 대신 내가 만든 진실로 그들을 무너뜨릴 거야. 모든 준비는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계약서,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 그리고 그들이 서로 주고받은 회계 자료까지. 나는 그 폴더를 들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복수는 감정이 아닌 증거로 해야 한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나는 가장 먼저 예식장 측과 합의했던 위약금 영수증을 꺼냈다. 그 영수증엔 신랑 모친의 서명이 있었다. 그 서명이 결혼을 취소한다는 문서의 마지막 줄에 있었다. 그녀는 알면서도 나를 빼고 모든 것을 처리했다. 여기 증거 있어요. 이걸로 당신들이 한 짓을 다 밝힐 거예요. 나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결혼식 전날 신랑이 사라진 사건 내부 자료 첨부라는 제목과 함께 모든 자료를 첨부했다. 받는 사람은 그의 회사 홍보팀, 예식장 담당자, 그리고 연주의 주요 거래처였다. 메일을 보낸 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사회가 움직이는 속도는 느리지만 한번 윤곽이 잡히면 파급은 순식간이었다. 첫 알림은 그의 회사에서 왔다. 내부조사 착수라는 공지. 그 다음은 거래처의 취소 메일.
그리고 연주의 쇼핑몰 결제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고. 그들은 당황했고 허둥거렸다. 모든 책임이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 그들의 우아하던 표정은 깨졌다. 계약 즉시 중단합니다. 이번 건은 심각한 윤리 문제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도 메일이 갔을 것이다. 나는 그녀가 받게 될 파장을 정확히 계산했다. 체면이 무너지는 것은 치명적이었다. 그녀가 숨겨온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 그녀가 나를 정리하려 한 이유가 세상에 노출될 테니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복수는 이제 눈앞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의 핸드폰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받은 메시지 한 통이 내 머릿속을 스쳤다. 미안하다라는 한 단어. 그 단어는 나를 흔들렸던 오래된 기억의 문을 두드렸다. 나는 문득 복수로 채워질 내 일상의 빈자리들을 떠올렸다. 사람들은 그의 실패를 보며 손가락질할 것이고 나는 그 손가락질 뒤에 서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단지 정의의 달성인가 아니면 또 다른 상실인가? 너를 무너뜨려도 나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답은 없었다. 그들의 추락은 공개되었다. 그의 직책은 내려졌고 연주는 거래처에서 쫓겨났으며 그의 어머니는 동네의 수군거림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그와 그 여자가 겪는 파국은 나에게도 그림자를 드리웠다. SNS에는 내게 보내진 응원과 동시에 왜 바로 고발하지 않았냐는 공격도 섞여 들어왔다. 사람들은 쉽게 판단했고 나는 그 판단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허름한 모텔방에 앉아 내 손을 들여다봤다. 복수를 실행한 손. 손끝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켠은 텅 비어 있었다. 복수는 성공했다. 세상은 그들을 벌했지만 내가 얻은 건 예전의 온기나 위안이 아니었다. 그들이 무너졌다고 해서 내가 다시 돌아오진 않더라. 그 말은 진실이었다. 복수는 카타르시스를 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질문을 남겼다. 나는 무엇을 위해 싸웠나? 누굴 위해 그 이름을 세상에 올렸나? 그리고 문득 그가 사라졌던 그 밤의 조용함이 다시 떠올랐다. 그 침묵은 그의 배신만이 아니었고 나의 믿음과도 이별하는 시간이었다. 그들이 무너진 세상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소문은 돌았고 뉴스엔 작은 기사 한 줄이 실렸다. 유명 쇼핑몰 대표, 결혼 사기 및 횡령 의혹. 그 한 줄이 내 복수를 완성시켰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가웠다. 연주는 모든 걸 잃었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욕을 먹고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직도 그 남자가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끝까지 그 여자 편이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분노가 아니라 피로가 밀려왔다. 내가 증오한 건 그 여자가 아니라 나를 버리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던 그의 침묵이었다. 그날 밤 그가 왜 사라졌는지, 왜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아직 듣지 못했으니까. 그는 결국 나를 찾아왔다. 무너진 얼굴, 무너진 사람, 그가 내 앞에 섰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무너뜨렸다. 그날 너한테 갈 수 없었어. 엄마가 내가 가진 빚을 다 대신 갚겠다고 했어. 대신 결혼은 취소하래. 난 너를 지키려다 다 잃었어. 나는 웃었다. 그 어떤 변명보다 잔인한 진실이었다. 나를 지키려다 떠난 사람. 그의 침묵이 사랑이었다는 말. 그 말 한마디에 내 안의 모든 분노와 원망이 동시에 흔들렸다. 내가 쏟아낸 복수의 불길이 그 사람의 삶을 삼켜버린 게 갑자기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럼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왜 나 혼자 미치게 만들었냐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내 손을 향해 떨리며 다가왔지만 나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사랑이 남아 있었지만 우린 이미 서로를 파괴한 사람들로 남았다. 복수는 끝났다. 진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나는 이긴 게 아니었다. 사랑을 잃고 복수를 이루고 그 모든 끝에는 허무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복수를 했다. 그들의 거짓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런데 이상하지. 이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더 시리다. 사람은 상처로 성장하고 복수로 깨닫는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건 쉽지만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은 평생이 걸린다. 복수가 끝나고 세상은 그대로였다. 무너진 사람도 떠난 사랑도 아무 일 없던 듯 하루가 다시 흘렀다. 사람들이 묻곤 했다. 속은 시원하냐고. 나는 그냥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허무와 후회, 그리고 아직 다 끝나지 않은 마음이 섞여 있었다. 그 사람은 결국 모든 걸 잃었다. 사업도 명예도 사랑도. 그리고 마지막에야 내게 편지를 남겼다. 너를 지키려다 나도 무너졌다. 하지만 내가 웃는다면 그게 나의 벌이다. 그 한 줄에 눈물이 떨어졌다. 용서는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내 꿈에 그는 자주 나타났다. 늘 같은 말만 했다. 미안하다. 나는 그 말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 이제 됐어 하고 대답해 주었다. 시간이 지나면 복수의 기억도 바래진다. 그때의 분노는 사라지고 남는 건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결국 그날 사라진 건 신랑이 아니라 내 믿음이었겠지. 그래도 나는 다시 산다. 무너졌던 날도 울던 밤도 결국 내 삶의 일부였으니까. 결혼식 전날 신랑이 사라졌다. 그 사건은 내 인생을 무너뜨렸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나는 나를 다시 세웠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이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